수심을 얼마나 주셨어요? 옆 사람이 고기를 낚으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낚싯배에서 내릴 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장님,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바다낚시, 특히 찌낚시에서는 수심 파악이 중요합니다. 수심을 알아야 미끼를 어느 정도 깔아앉힐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갯바위 10년의 수심을 어떻게 잴까요? 줄자를 바닷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죠. 우리가 가진 측정 도구는 낚싯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줄과 찌를 이용해 바닷속 상황을 읽어내는 수심 측정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물고기들은 각자 저마다 유형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을 떠다니는 고기가 있고 바닥에 붙어 사는 고기가 있고 또 아래 위로 활발하게 오가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낚으려면 그 물고기가 유행하는 수심층을 찾아야 됩니다. 바다낚시 대상어들의 유형층은 대략 이 그림과 같습니다. 학꽁치는 표층을 떠다니고 그 밑에 자리돔과 망상어가 있고 그 밑에서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이 먹이를 찾습니다. 부시리, 전갱이, 고등어가 뱅에돔과 비슷한 라인에 있고 그 밑으로 참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바닥층에 감성돔이 있죠. 맨 밑에는 용치놀래기, 쥐노래미, 가자미 같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층을 가진 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층부터 하층까지 거의 모든 바닷고기들을 낚아낼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낚시법, 바로 구멍찌 낚시입니다. 원투 낚시와 비교해보면 원투 낚시는 바닥에 있는 고기만 낚을 수 있지만 수심 조절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무조건 바닥만 노리니까요. 하지만 이 구멍찌 낚시는 모든 수심의 고기를 다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수심 조절이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미끼를 얼마나 띄우느냐에 따라서 대상어가 달라지고 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찌낚시에서는 수심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구멍찌 낚시를 할 때 3대 어종에 대해서는 스타트 수심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뱅에돔은 전체 수심의 2분의 1부터 노립니다. 즉 8m 수심이면 4m 층을 노리고 12m 수심이면 6m 층을 노리죠. 참돔은 3분의 2부터 노립니다. 즉 바닥 수심이 12m라면 8m 층을 노립니다. 그리고 감성돔은 바닥에서 1m 위를 노립니다. 수심이 10m라면 9m 수심을 주고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이 수심이 최선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으로 이 수심에서 가장 입질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른 분들이 낚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얕은 수심이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저는 물고기가 먹이를 찾을 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떠서 먹이를 찾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상층을 노리는 편입니다. 바다와 민물을 통틀어서 모든 낚시를 관통하는 룰이 있는데 그것은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은신처 대신 사냥터를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물고기는 코앞에 미끼를 갖다 줘도 잘 안 먹지만 사냥하러 나온 고기는 적극적으로 미끼를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낚시 고수들은 수심을 선택할 때 은신처의 수심이 아닌 사냥터의 수심에 맞춥니다. 대개 물고기 사냥터는 깊은 곳보다 얕은 곳에 있죠. 그래서 대박조항도 얕은 곳에서 대부분 터집니다. 다만 이 얕은 곳을 노릴 때는 악조건인 경우에는 아예 못 낚을 위험도 있죠. 자, 그러면 구멍찌 낚시 입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감성돔 입질 수심을 알아봅시다. 제가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감성돔의 입질 수심 분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에서 4m 수심이 5%, 5에서 7m 수심이 20%, 8에서 10m 수심이 50%, 11에서 13m 수심이 20%, 14에서 16m 수심이 4%, 16m 이상 수심은 1%. 이 데이터는 제 개인적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고수분들에게 물어봐도 이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건 남해안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고 동해나 서해는 남해보다 수심이 더 얕기 때문에 입질 수심도 이것보다 더 상향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찌미 수심 8에서 10m를 주고 시작합니다. 좀 얕아 보이면 8m, 깊어 보이면 10m 수심을 주고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찌낚시의 수심 조절 방법은 면사 매듭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5.3m 릴 때에 릴 윗부분을 5m짜리 자로 사용하면 찌미 수심을 측정하기가 편리합니다. 원줄 5m에 목줄 3m면 수심 8m,
원줄부터 바늘까지 낚싯대 2개 길이면 수심 10m, 원줄부터 바늘까지 낚싯대 2개 길이에 목줄 2m면 수심 12m가 됩니다. 이렇게 면사 매듭을 릴 바로 위 원줄에 묶어서 수심을 잡기 때문에 찌낚시 채비를 할 때는 찌와 소품을 세팅하고 낚싯대를 다 펼친 다음에 마지막에 면사 매듭을 묶는 게 편리합니다. 정확한 낚시를 위해서는 정확한 바닥 수심을 측정해야 되겠죠. 구멍찌 낚시 수심 측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수심 측정 툴을 이용한 방법. 초보자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 수심으로 대강 설정해 놓은 채비의 바늘에 수심 측정용 툴을 달아서 찌를 수면 아래 깔아앉힌 다음에 1m씩 찌 매듭을 올리며 바닥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깔아앉았던 찌가 이제 수면에 올라오면 수심 측정이 끝납니다. 이 방법은 단시간에 수심 측정이 가능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감성돔은 요철이 심한 갯바위에서 이 요보다 이 철 부분에서 입질하는데 이 뽕돌을 달아서 내리면은 이 쑥 들어간 이 요 부분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입질 수심보다 더 깊이 측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나 조류가 있는 곳에서는 쏙물이 일렁이면서 이 뽕돌을 가장 깊은 이 물골로 이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감성돔이 자주 입질하는 이 수중 턱이나 수중 여 위에 수심을 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뽕돌을 달아서 내리면 원줄이 수직으로 서지만 실제 낚시할 때는 조류에 밀려서 원줄이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을 그리기 때문에 조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실제 내 채비가 흘러가는 수심과 일치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수심 측정 툴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인 밑끌림을 통한 수심 측정법입니다. 배에서 내릴 때 선장이 어탐기를 보고 알려주는 수심은 오차 범위가 2, 3m 안쪽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8m라고 하면 일단 8m까지 내려서 낚시를 시작하시고 한 번, 두 번 흘릴 때까지 밑걸림이 없으면은 수심을 1m씩 내려줍니다. 찌매듭을 일쪽으로 더 1m씩 당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흘려도 여전히 밑걸림이 없다. 그러면 1m 더 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두세 번만 내려주면 바늘이 바닥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닥 수심인 거죠. 오히려 수직 수심보다 내 채비의 각도까지 감안한 더 정확한 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곳에 이제 채비를 던져서 밑걸림 발생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고수들이 쓰는 수심 측정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수심 측정 툴을 쓰는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수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심을 재면서 동시에 입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성돔이 많이 낚이는 날은 이 때를 지어 이동하는 상황인데 무리를 이룬 감성돔은 먹이 경쟁 때문에 많이 떠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끼를 띄워줘야 빨리 낚고 또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밑걸림을 통한 측정법은 미끼를 띄운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마리수 입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완도 덕우도 큰여에서 감성돔 7마리를 30분 만에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수심이 얼마인지 몰라서 8m 수심을 주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떼고기가 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입질이 좀 뜸해지길래 조금씩 이제 제가 수심을 내려보니까 실제 바닥 수심은 10m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성돔이 2m 이상 떠서 입질한 거죠. 그런데 10m 수심에서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뽕돌을 달아서 수심을 재고 10m 수심에서 낚시를 시작했으면 과연 몇 마리나 낚았을까요? 감성돔 낚시 고수들은 완전 바닥까지 미끼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바닥에서는 마리수로 낚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스톱 쳐보셨죠?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 보면 3점짜리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3점은 그냥 주고 그 대신 쓰리고 찬스를 노리죠. 갯바위의 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단, 초단에는 관심이 없고 호시탐탐 쓰리고를 노리죠. 즉 바닥을 노리는 대신 밑밥으로 고기를 띄워서 마리수 연타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부산의 전설 박창수 프로는 제가 만난 최고의 타짜였습니다. 이분의 낚시를 보면 미끼를 바닥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수중녀 위쪽에 미끼 수심을 맞춰 놓고 조류에 밑밥을 실어서 함께 쭉쭉 흘립니다. 조류가 안 갈 때는 고기가 안 뜨니까 낚싯대를 세워 놓고 잠시 쉬다가 물이 맞으면 수십 미터 바깥에 조경지대에 고기를 모아 놓고 순식간에 5-6마리씩 뽑아내곤 했습니다. 초보자들은 입질이 없으면 수심 조절을 잘 못해서 입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끼를 깊이 내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성돔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입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미끼를 자꾸 내리면은 정작 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 감성돔이 내 미끼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감성돔 수심 탐색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1단계 수중턱. 낚시를 시작하면 먼저 그 발밑에 수중턱부터 노려봐야 됩니다. 수중턱에는 이 해초와 각종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활성 감성돔이 가장 먼저 붙습니다. 특히 동틀 무렵, 그리고 빠른 조류가 발밑을 스쳐 흐를 때, 그리고 갯바위 가장자리에 파도가 칠 때, 이때는 수중턱의 입질 빈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단계 수중여. 수중턱에서 입질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멀리 있는 수중여를 노려봅니다. 수중여를 찾는 요령은 미끼를 약간 띄워서 이제 여기저기 던져보면 미끌림을 통해서 수중여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만에는 수중여가 적지만은 외해나 원도에는 수중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류가 흘러가는 이 수십 미터 전방에 8에서 10m 수심의 수중여가 있으면은 최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중여를 노릴 때는 이 미끼가 수중여 끝을 스칠 듯 말 듯 한 8분 응선에 찌미 수심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3단계 물골. 수중턱과 수중여에서 입질이 없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물골을 공략합니다. 하지만은 물이 맑거나 수심이 얕아서 수중여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물골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얕아도 물색이 흐리거나 파도가 일 때는 이 물골보다 수중여를 노려야 더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로 낚시가 안 되는 악조건일 때 물골 바닥에서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류가 죽고 파도도 죽고 잡어들만 피어서 설칠 때는 채비를 최대한 멀리 던져서 이제 깔아앉힌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바닥을 끌어오는 방법이 잘 먹힙니다. 이때는 수심을 실제 수심보다 1m 더 줘서 미끼가 살짝 끌리게 합니다. 다만 그 경우 이제 미끌림이 생기기 쉬운데 그때는 목줄에 봉돌을 떼고 또 바늘도 감성돔 1호 정도로 작은 바늘로 바꿔주면 미끌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이 파도가 죽으면 물색이 아주 맑아지는데 그때도 목줄을 조금 이렇게 깔아주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이 아니라면 바닥 공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찌낚시는 그 본질이 밑밥을 이용한 띄울 낚시입니다. 그 장점을 포기하면 무슨 이유로 찌낚시를 합니까? 바닥을 노리기엔 카고 낚시가 훨씬 더 유리하죠. 띄워서 낚는 경험을 입문기에 하지 못하면 찌낚시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 낚시 실력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보자 때 원정 낚시를 가서 찌낚시의 감을 빨리 잡으시라고 권합니다. 의자원이 적은 내만을 벗어나서 원도로 가보고 또 경상도보다 고기가 많은 전라도로 가보시라고 권합니다. 감성돔을 낚아봐야 입질 수심의 감을 잡는데 못 낚으니까 자꾸 바닥을 노리는 겁니다. 낚시 입문 1년 안에 고수가 되는 9번째 비결은 고활성 입질 수심을 노리는 겁니다. 낚시는 내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내 미끼를 물어주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물고기를 억지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고기가 즐겨 찾는 곳에서 좋은 패가 오기를 기다려주세요. 그런 여유를 가질 때 갯바위의 진정한 타짜가 될 수 있습니다.